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디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3월 29일 데일리아디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전량 교체입니다. 현대차는 3월 29일부터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에 대해서 배터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 코나 전기차 25,083대, 아이오닉 전기차는 1,314대, 일렉시티 302대 등으로 총 26,699대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 방역 수칙 적용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오늘부터는 유흥시설과 홀더펍은 QR코드에 기반해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에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스케줄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고요.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늘어나고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도 더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2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단일 선박건조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 덕분입니다. 지난 26일 삼성중공업은 파나마 지역의 선주로부터 1만 5천 톤급의 컨테이너선 20척을 총 2조 8천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 38.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중공업에서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료 절감 기술과 차세대 스마트십 솔루션 S베슬이 탑재된 스마트 선박인데요. 2025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올해 목표 78억 달러의 3분의 1을 벌써 달성했고요. 이에 따라 수주 잔고도 258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인프라주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31일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2차 경기 부양책인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인프라 부양책으로 경기 민감주의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프라 패키지는 2개로 분할돼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와 교량, 철도 등 실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1조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취학 아동 의무 교육과 어린이 돌봄 제공, 전문대 등록금 면제 등의 인적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기 부양책과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증세가 단행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경기 민감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미국 현지에서 스키드 로더와 트랙 로더 등의 소형 건설 장비와 미니 굴착기 등을 제조하고 있는 두산 밥켓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네, 2020년 북미 매출 비중이 73%에 달하는 만큼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진성 TC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미국발 1대1로 현재 사상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 밖에도 세아제강지주와 현대일렉트릭 등도 수혜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YG 주가에 악영향을 준 것은 바로 YG의 자회사 YG 스튜디오 플렉스가 제작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영향이 큽니다. 최근 조선구마사는 1회가 방영된 이후 역사 왜곡과 친중국 논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조선구마사의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결국 역사 왜곡 등 이 논란이 거세지자 광고주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작 지원을 줄줄이 철회했고요. 결국 지난 26일 방송사 SBS와 제작사 YG 스튜디오 플렉스 등은 이 조선구마사 방송과 제작을 전면적으로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이미 80%가량 촬영을 마쳐서 320억 원에 이르는 제작비의 상당 부분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YG 주가에도 함께 약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KPS입니다. 이 KPS가 자회사인 빅싱크테라퓨틱스의 강박장애 디지털 치료제가 미국 FDA 임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빅싱크테라퓨틱스의 강박장애 디지털 치료제가 이 오시풀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 국내 연구자 임상에서 기존 인지행동 치료와 동등한 효과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 가상현실 등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데요.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 시장은 11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더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금호석유입니다. 이 금호석유 화학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장 초반부터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금호석유 화학은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조카인 박철원 상무의 이른바 조카의 난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의 승리로 분쟁이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이제 다시 금호석유의 실적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2021년 영업이익은 약 2.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 대폭 증가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시장 기대치는 낮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셀트리온 강세 이유는 레키로나주 유럽 조건부 허가입니다. 드디어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정식 품목 허가 전 사용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덕분에 레키로나주는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세 번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되었고요. 이 유럽 국가들은 정식 허가 전 EMA의 사용 권고를 바탕으로 레키로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레키로나의 글로벌 공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 FDA와 OECD 주요 국제기관과도 레키로나 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레키로나주와 관련한 매출이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제약바이오 포럼에서는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의 생산 규모를 최대 320만 도즈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이 공장에서 추가로 130만 도즈와 해외 CMO를 활용해서 약 60만 도즈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도즈당 가격은 각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일단 유럽은 일반적으로 의약품이 미국의 70% 수준인 점을 감안해서 도즈당 약 100만 원으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국 정부와 구매 계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공급하는 단가는 각국 정부와 맺는 구매 계약의 60%로 감안한다면 올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매출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비해서 유럽의 코로나19 치료제 수요가 높은 만큼 상당한 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장중에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셀트리온은 장중에 6%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